네, 반갑습니다. 생명과학 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점점 내용도 어려워지고 생각보다 많이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만나서 수업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한정없이 이렇게 쭉 점점 계속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선생님도 참 걱정이고 여러분도 걱정이죠? 도대체 어디까지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할 것인가 걱정이 될 텐데 일단 선생님이 지난번 첫 강의 때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일단 겨울방학 때 선생님하고 수업을 했던 범위까지는 좀 빨리 나간다.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 범위가 끝나고 나면 조금 진도를 천천히 하면서 좀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벌써 겨울방학 때 선생님하고 수업을 했던 내용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1월, 2월 2달 동안에 배웠던 내용이 벌써 끝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겨울방학 때 했던 시간이 사실 우리가 10시간 남짓? 12시간? 그 정도 했나요?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정도 했기 때문에 지금 얼추 비슷한 시간을 그대로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따로 내용을 빠뜨리거나 한 건 없이 조금 말만 선생님이 좀 빨리 해서 이렇게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흥분의 전도와 전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뉴런의 종류에는 마리집 신경과 민마리집 신경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축삭돌기에 마리집이 싸고 있으면 마리집이 있는 부분은 절연체 역할을 해서 거기서는 정기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도약전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민마리집 신경에 비해서 흥분의 전도 속도가 빠르다. 이런 얘기를 처음에 했었고 그 다음 이어지는 시간에 그러면은 축삭돌기에는 어떤 정기적인 변화, 정기적인 현상이 있느냐 해서 분극이라는 것을 알아봤고 분극이 유지되는 이유 그 다음에 이 흥분이 옆으로 옮겨가는 것이란 무엇이냐, 흥분의 전도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흥분의 전도라는 것은 결국은 축삭돌기의 한 지점에서 일어난 탈분극이 옆으로 그러니까 정기적인 변화가 옆으로 옮겨가는 것을 흥분의 전도라고 얘기를 한 거죠. 결국은 흥분이 옆으로 옮겨간다는 얘기는 정기적인 변화가 세포막을 기준으로 축삭돌기 뉴런의 세포막을 기준으로 정기적인 변화가 옆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돌려서 그럼 마리집은 절연체 즉 정기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마리집 신경, 여기는 이제 민마리집 신경인데 마리집 신경에 이렇게 마리집이 싸고 있습니다. 자, 마리집이 싸고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처음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여기서는 정기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 즉 탈분극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극이 왔다. 이렇게 왔든 아니면 여기서 자극이 주어졌든 여기 자극이 왔을 때 이 자극에 의해서 여기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이 탈분극에 의해서 이곳에서 탈분극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탈분극이 여기에 영향을 미쳐서 이곳에서 탈분극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곳에서의 탈분극은 그 옆에 탈분극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 건너뛰고 마리집으로 둘러싼 이 부분을 건너뛰고 이곳에 탈분극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서 일어난 탈분극이 여기 이렇게 폴짝 뛰어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해서 이걸 도약전도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만약에 마리집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마리집이 없으면 이곳에서 일어난 탈분극이 그 옆으로 계속 옆으로 탈분극이 계속 일어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를 건너뛰고 탈분극 해서 가는 것보다 전도 속도가 느려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집 신경이 민마리집 신경보다 흥분 전도 속도가 빠른 이유 마리집에서는 탈분극이 일어나지 않는다. 마리집은 절연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가 이제 처음 얘기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는
이런 그래프를 보면서 끝이 났죠. 그래서 세포의 한 지점에 외부 자극이 주어지면 처음엔 분극 상태였다가 탈분극, 재분극, 과분극, 다시 분극 상태에서 이렇게 된다 하는 그래프를 보여줬고, 이 그래프는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랬죠? 이 그래프, 이 현상은 가로축이 시간이라고 그랬죠? 가로축이 시간. 그럼 결국 이 일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냐 하면 자극이 주어진 한 지점에서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로축이 이렇게 쭉 뻗어 있다고 해서 이게 공간이 아니라 이게 시간 개념입니다. 시간 개념. 예를 들어서 축삭돌기가 있는데 이 축삭돌기에 이곳을 선생님이 자극을 했다고 합시다. 여기를 자극하면 이 자극받은 이 한 지점에 탈분극, 재분극, 과분극, 분극이 이 한 지점에서 이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탈분극이 일어나서 활동전이가 발생하면 그 옆에도 또 탈분극, 여기 옆에도 또 탈분극 해서 옆으로 이렇게 전도가 일어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 한 지점에서 일어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겨울방학 때 이 수업을 같이 했던 학생들은 선생님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나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이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한 지점에서 나타나는 시간의 개념의 그래프다. 시간 개념의 그래프다 하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극의 세기가 세진다면, 자극을 좀 더 강한 자극을 준다면 이 활동 전위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자극의 세기가 세지면 활동 전위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 자, 약한 자극을 줄 때와 강한 자극을 줄 때, 자, 그때 활동 전위 크기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변하지 않는다. 자극의 세기가 세진다고 해도 활동 전위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약한 자극, 강한 자극, 어떤 자극을 주더라도 이 활동 전위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살 때리는 약한 자극과 이렇게 세게 때리는 강한 자극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약하다 강하다를 알 수 있을까요? 활동 전위의 크기는 똑같다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약한 자극이다 강한 자극이다를 알게 될까? 그것은 활동 전위의 크기가 아니라 자극의 세기가 세질수록 활동 전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활동 전위의 발생 빈도라는 것은 횟수가 많아진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그래프가 지금 시간 단위라고 했죠. 시간의 개념에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만약에 약한 자극을 줬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겠죠? 근데 만약에 강한 자극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강한 자극을 주면 이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같은 시간 동안에 활동 전위가 나타나는 횟수가 많아지죠? 같은 시간 동안에 활동 전위가 발생하는 횟수가 많아졌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것은 강한 자극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약한 자극을 주게 되면, 기존에 주던 자극보다 더 약한 자극을 주게 되면 활동 전위의 발생 빈도는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자극의 세기가 세지면 세질수록 활동 전위의 크기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 전위의 빈도가 증가한다. 즉 활동 전위가 더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좀 전에 나온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방학 때도 똑같은 이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겨울방학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안 보이네. 자, 이 내용은 지금 올해 3학년들이 보는 수능특강, 생명과학 1 수능특강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때까지 배웠던 게 흥분의 전도, 그래프, 탈분극, 재분극, 과분극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과연 그 배운 것들을 어떻게 문제화시켜서 이용하느냐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될 겁니다. 자, 그림가는 민마리집 신경 ABC, 민마리집 신경 ABC의 지점 D1으로부터 세 지점 D2, D4, D2, D3, D4까지의 거리를 나타낸 그림이고 나는 A와 B의 D1에서부터 D4까지에서 나는 A와 B, 이 A와 B에서 일어나는 그래프, 나는 A와 B에서 그 다음 이 그래프 다는 C의 D1, 2, 3, 4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했을 때 각 지점에서의 막전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무슨 얘기냐? 이 그래프는 이 AB 신경에 해당하는 그래프고 이 그래프는 C 신경에 해당하는 그래프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A와 C의 흥분 전도 속도는 얼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흥분의 전도 속도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흥분의 전도 속도는 한 지점에서 흥분이 발생했을 때 자극을 주었어. 흥분이 발생했을 때 이 흥분이 얼마의 시간 동안 얼마의 거리를 가느냐 얼마의 시간 동안 얼마의 거리를 가느냐를 나타낸 것이 흥분의 전도 속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A와 C의 흥분 전도 속도는 2cm/ml다. A와 C는 2cm/ml, 2cm/ml. 무슨 얘기냐? 1ml 동안 2cm를 이동한다 이 말입니다. 1ml 동안 2cm를 흥분이 이동한다. B는 미안합니다. C였네요. C는 2cm/ml. 그 다음에 B는 흥분 전도 속도가 3cm/ml. 3cm/ml다. 1ml 동안 3cm를 달려간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B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가 더 빠르네요. 더 빠릅니다. 그럼 여기 뭐 문제하고는 상관없지만 왜 빠를지 우리가 한번 그냥 생각을 한다면 ABC 전부 다 민마리집 신경인데 똑같은 민마리집 신경인데 흥분 전도 속도가 빠르다. 이 뉴런의 B 뉴런의 축삽돌기 지름이 좀 더 굵겠구나 하는 거 문제하고는 상관없지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보를 줬고 그 다음에 ABC의 D1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일해주고 자 여기다가 동시에 자극을 주고 4ml초가 지났다. 4ml초가 지났다. 여기다가 자극을 땅 주고 4ml초가 지났다. 그때 A, B, C의 D1, 2, 3, 4는 각각 어떤 상황일까 찾아보세요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신경 A, B, C가 있고 D1이라는 지점에 자극을 동시에 땅 주고 4ml초가 지났을 때 A, B, C의 D1, 2, 3, 4는 각각 어떤 상황이겠느냐? 분극, 재분극, 탈분극, 과분극 뭐 많죠? 그 많은 상황 중에 어떤 상황이고 막전위는 얼마이겠느냐를 찾아봐라.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 그래프는 A와 B에서 이 그래프는 C에서 나타나는 일이다. 그리고 A와 C는 흥분이 전도 옆으로 가는 속도가 2cm/ml라고 그랬고 B는 흥분 전도 속도가 3cm/ml다. 이것을 이용해서 찾아라 하는 얘기죠. 자, 해봅시다. 일단 A부터 먼저 해봅시다. A는 D1에 자극을 주고
4mC가 지났습니다. 여기에 자극을 땅 주고 4mC가 지나면, 자, A는 이 그래프를 보라 그랬죠? 근데 이 그래프가 여기에 자극을 땅 주고, 자극을 주고 4mC가 지나면 어떤 상황? 휴지전이. 그냥 아무 일도 없는 상태, 그쵸? 모든 반응이 끝나고 그냥 둥극 상태, 휴지전이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럼 이때 막전이가 얼마냐? 이때 막전이는 마이너스 70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70, 여기는 휴지전이 상태, 여기는 그냥 둥극 상태. 여기가 지금 A의 D1, 여기가 A의 D1은 이 상태겠군요. 자극을 주고 4mC가 지났으니까. 그 다음에 A의 D2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A의 D2는 거리가 2cm 떨어져 있죠? 2cm. 그러면 여기 주어진 자극이 이곳까지 오는데, 이곳에서의 자극이 이곳까지 오는데 얼마 걸릴까? 1mC에 2cm 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2cm면 여기 가는데 1mC가 걸린다는 얘기죠. 가는데 자극이 여기까지 가는데 옮겨가는데 1mC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는데 1mC 걸렸으니까 지금 얼마 뒤에 상황을 물어봤죠? 4mC 뒤에 상황을 물어봤죠? 그러면 가는데 1mC 걸렸으니 4mC 뒤에 상황을 물어봤는데 가는데 1mC 써먹었으니 이제 반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았죠? 3mC 남았죠? 그럼 여기서 자극이 1mC 동안 달려가고 이제부터 반응을 합시다. 반응을 하는데 얼마 동안? 3mC 동안 반응을 하면 되겠네. 자, 3mC 동안 반응을 했다. 3mC 어떤 상황? 마이너스 80. 여기는 마이너스 80 과분극 상황이 되겠죠. 여기 A의 D2는 이곳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80. 다음 A의 D3 봅시다. A의 D3는 그러면 여기 있던 자극이 이곳까지 오는데 4cm니까 2mC 걸리겠죠? 자, 이곳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mC가 걸립니다. 그럼 2mC 동안 뛰어가서 자극이 2mC 동안 가서 남은 시간 얼마 남았죠? 2mC 남았죠? 그럼 2mC 동안 반응을 할 수 있겠네? 자, 2mC 반응을 하면 어떤 상황? 2mC 정확한 값은 알 수 없지만 지금 재분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 수 있겠죠. 정확한 값은 여기 지금 뭐 그래프에 표시를 안 했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뭐 0에서 뭐 플러스 20 요 사이쯤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더라. 그 다음에 D4 같은 경우는 이제 D4는 그러면 이곳에서 이곳까지 자극이 가는데 6cm니까 3mC 걸릴 것이고 남은 시간은 얼마? 1mC 남았죠. 1mC니까 이곳 A의 D4는 이곳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막 탈분극이 시작되고 있다. 이제 막 탈분극이 시작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를 바꾸어서 4mC가 지났을 때 A의 D3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A의 D3에서는 나트륨이 축삭돌기 안으로 세포 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라고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A의 D3에서는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외부에서 안쪽으로 확산되고 있다. 맞다? 틀리다? 틀렸죠? 왜? A의 D3는 지금 현재 뭐하고 있다? 재분극. A의 D3는 재분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분극 상황은 칼륨이 확산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나트륨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칼륨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나트륨이 들어온다 라고 하면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 이때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그 말의 옳고 그름을 찾을 수 있겠죠. 자, 이어서 D1 봅시다. D1은 전부다. D1은 이 그래프를 보건 4mC가 지나고 나면 4mC 어디를 보건 전부 다 지금 어떤 상황? 휴지전인 상황. 그러면 이 D1이라는 것은 전부 다
궁극 상황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mV. 다 되겠죠? 똑같이. 그 다음에 B에서 D2까지 가려면 2cm거든요, 여기가. 2cm. 근데 얘는 1mm초에 3cm가 간대. 1mm초에 3cm를 간다. 근데 여기가 지금 2mm초다. 그러면 여기를 달려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린다? 약 한 0.6, 0.7mm초가 걸리겠죠? 1mm초에 3cm를 가니까 2cm를 가려면 0.6, 0.66, 그래서 0.7mm초 정도가 걸리겠죠? 그럼 0.7mm초 정도 걸려서 가서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남았죠, 이제? 4mm초 뒤에 상황을 물어봤으니까 가는데 0.7이면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은 3.3. 그럼 3.3. 그래프 B는 이거 뭐라고 그랬죠? 3.3이면 대충 이 정도가 되겠죠? B의 D2는 이곳이 되겠네요. B의 D1은 이곳, B의 D2는 이곳. 그러니까 과분극 상황 아니면 이제 휴지전이로 들어간 상황.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찾을 수 있겠고. 뭐 나머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쭉 찾아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씩 다 찾아볼 수 있더라. 다 해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해볼 수는 없고, 한번 각자 이 그림을 화면을 중지시켜 놓고 어떤 상황들일지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멈춤 하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흥분의 전도를 끝내고 흥분의 전달이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흥분의 전도라는 것은 하나의 뉴런 안에서 흥분이 양방향으로 이동하는 것, 어느 쪽이든 자극을 받은 곳에서부터 양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흥분의 전도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흥분의 전달을 뭐라고 했었냐면은 하나의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흥분이 옮겨가는 것, 그것을 흥분의 전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흥분의 전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흥분의 전달 봅시다. 그림 교과서에 잘 나와 있지만 교과서에도 그림이 참 좋게 잘 나와 있지만 선생님 좀 다시 좀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축삭돌기 말단입니다. 축삭돌기 말단, 신경말단 부분이고, 이곳은 새로운 뉴런의 가지돌기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한 뉴런과 다음 뉴런이 만나는 틈, 이곳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시냅스라고 합니다. 이 틈을 시냅스. 자, 흥분이 어떻게 해서 전달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 시냅스 이전 뉴런에서, 자, 여기를 시냅스 이전 뉴런, 여기를 시냅스 이후 뉴런이라고 하는데, 시냅스 이전 뉴런에서 활동전이가 옵니다. 활동전이가 오면 이 축삭돌기 말단에는 아주 특이한 게 있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아주 조그만한 시냅스 소낭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냅스 소낭이라는 게 있고, 시냅스 소낭이라는 것은 시냅스에 있는 작은 주머니다 이런 말입니다. 시냅스에 있는 작은 주머니를 시냅스 소낭이라고 그러고, 이 시냅스 소낭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시냅스 소낭 안에는 보시면 이런 곳에는 들어있는 게 신경전달 물질,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화학물질이 들어있습니다. 화학물질.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화학물질이 이 안에 들어있고, 활동전이가 이곳에서 오면 이 시냅스 소포가 축삭돌기 말단과 막 융합이 일어납니다. 자, 이 막과 이 막이 서로 만나서 막의 융합이 일어납니다. 막이 융합, 이렇게 합쳐진다는 얘기죠. 그럼 막이 합쳐지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안에 있던 신경전달 물질이 시냅스로 쏟아져 나오겠죠. 이때 쏟아져 나오는 방법은 어떻게 나오느냐? 확산에 의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신경전달 물질이 확산에 의해서 시냅스 틈으로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쏟아져 나온 신경전달 물질이 무엇을 하느냐? 이 가지돌기에 있는 신경전달 물질 수용체, 신경전달 물질 수용체라고 하는 단백질과 이 신경전달 물질이 결합을 합니다. 자, 다시 활동전이가 오면 시냅스 소낭 또는 시냅스 소포라고 합시다. 시냅스 소포라고도 하고 시냅스 소낭이라고도 하고 지금 잠깐 보니까 우리 교과서에는 시냅스 소포라고 하네요. 시냅스 소포를 바꿉시다. 그러면 이제 시냅스 소포가 요 축삭돌기 말단의 세포막과 융합을 하게 되고, 융합을 하면 그 안에 있던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화학물질이 확산돼서 쏟아져 나온다. 그리고 이 쏟아져 나온 신경전달 물질은 가지돌기의 막에 있는 신경전달 물질 수용체라고 하는 단백질과 결합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결합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옆에 나트륨 통로가 열립니다.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유입, 확산돼서 들어오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신경전달 물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트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나트륨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죠? 나트륨 들어가면 활동전이 발생하겠죠. 이제 또 나트륨이 들어왔으니까 탈분극이 일어나고, 탈분극이 일어나서 활동전이 발생해서 쭉 이쪽 뉴런에 있던 자극이 이쪽 뉴런으로 전달되겠죠. 그럼 이때 흥분이 전달되려면 반드시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시냅스 소포는 축삭돌기 말단에만 있죠. 시냅스 소포라는 것은 축삭돌기 말단에만 있습니다. 그 다음 신경전달 물질 수용체는 가지돌기 세포막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줄 수만 있고 이쪽은 받을 수만 있죠. 줄 수만 있고 받을 수만 있다. 그러니 흥분의 전달은 항상 축삭돌기 말단에서 가지돌기 쪽으로만 이동할 수 있다. 즉 한 방향으로만 이동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하세요. 내용. 교과서 나와 있는 내용과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이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뉴런설과 시냅스 이야기라는 것은 간단하게 그냥 보면 되는데, 이건 뭐냐면 신경전달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낸 실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신경이 끊어진 심장이고 하나는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심장인데, 이 심장에 연결된 신경을 자극했더니 이 심장의 박동 속도가 느려졌어. 이 신경을 자극했더니 심장 박동 속도가 느려지더라. 그런데 이 심장 박동 속도가 느려진 심장이 들어있는 용액을 떠다가 신경이 없는 심장이 들어있는 용액에 넣어줬더니, 즉 이 용액을 이곳에 넣어줬더니 이 심장의 심장박동 속도도 느려지더라. 그렇다면 내가 넣어준 이 용액에 심장박동을 느리게 하는 물질이 있다는 얘기네? 그 물질 어디서 나왔을까? 내가 지금 신경을 건드렸더니 나왔네? 신경에서는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화학 물질이 분비되는구나 를 알아낸 실험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하기라는 것은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면 되겠고요. 약물을 크게 각성제, 진정제, 환각제로 구분한다면 A, B, C가 복용한 약물은 무엇이겠느냐 했는데, A는 감각이 둔해지고 기억이 흐려졌으며 졸음이 쏟아져서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감각이 둔해졌다 그랬죠. 감각이 둔해졌으니까 이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진정제, 각성제, 환각제 중에서 진정제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 B 같은 경우는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과 체온이 상승했으며 밤에도 잠을 이루기가 어려웠다. 심장박동이 너무 빨라졌다. 각성됐다 하는 얘기죠. B는 각성제. 그 다음 환자 C 같은 경우는 몽롱한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환청이 들리고 들뜬 기분을 느꼈다. 환각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흥분의 전도, 흥분의 전달까지 내용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근육이 수축하는 원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했던 내용은 간단하죠? 처음에 문제 풀었기 때문에 문제 풀었던 것은 화면 멈춰놓고 자기가 한번 직접 해봐야 됩니다. 직접 해보고 그 다음에 정리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은 뭐였죠? 흥분의 전달 경로 그거 하나 찍어서 올리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수고했습니다.